한덕수 곧 대통령 대행 복귀, 윤탄핵 막는다. 어떻게? 한덕수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질까요? 일단 오늘 제가 송국근의 혼술 시간에 마은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헌재가 셀프 판결을 해서 어떻게 하든 마은혁을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문형배, 지금까지는 문형배가 다 주도를 했습니다. 이제 바통이 정형식에게 넘어갈 텐데 문형배와 이미선 이쪽에 주도를 해서 헌재가 셀프 판결을 내렸죠. 셀프 판결을 내렸는데 그 셀프 판결을 내려서 마은혁에게 유리한 결정을 했지만은 그 과정에서도 이 헌재 안에서 진영 간 대치하는 상황이 오늘 또 나타났다는 말씀은 제가 들었었죠. 그리고 결정이 좀 어정쩡한 그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마은혁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 국회 구성권 침해 이 부분은 전원일치로 인용을 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5명, 좌파 성향의 5명, 좌파 성향 4명하고 김영두까지 5명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우원식이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는데 본회의 의결 없이 이 국회의장 그 지위를 가지고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무효라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헌법재판관 5명은 그렇지 않다, 무효가 아니다, 국회의장이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반면에 3명이 반발을 했습니다. 바로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이 반발을 했습니다.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개인들 의견을 또 제시를 했죠. 그래서 지금처럼 5대3, 그전에 이준석 방통위원장 4대4 이렇게 되면 기각됩니다. 기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있었죠.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이 국회의 구성권을 침해를 했다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그래서 마은혁을 즉시 바로 임명해야 한다. 즉시 임명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또 청구를 했는데 그 민주당 쪽에서 그거는 각하됐습니다. 그거는 거리가 안 된다. 이 이야기는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 국회의 권한을, 그러니까 국회에서 추천을 했으니까 마은혁을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으나 그렇다고 이것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해서 바로 마은혁이 자동으로 헌법재판관이 되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판단할 근거도 없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최상목 대행이 이제부터 알아서 해야 될 문제다. 우리는 그냥 이게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심리 결과를 선고를 했으니까 최상목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권한 대행이 안 하면 되는 거죠. 마은혁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는 각하됐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 마은혁을 즉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 구성권을 침해했던 것만 인정이 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최상목은 어떤 입장일까요? 일단 최상목 쪽에서는 임명을 안 하는 쪽으로 굳힌 것 같습니다. 그 전에 3명 중에서 2명 임명하고 마은혁을 임명을 안 했었죠. 그것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류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기조를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 그러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재부 장관이죠. 겸 경제부총리인데 기재부 관계자가 오늘 언론에 이 헌재 결정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그 국회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오고 나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보고 결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다. 정무적 판단까지 해야 된다.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다. 자, 정무적 판단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임명을 안 하겠다. 그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를 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은혁을 좌파 중에 좌파, 마은혁을 집어넣어서
어쨌든 6명 인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 6명을 채우려고 했던 이 헌재의 그러니까 헌재라기보다 헌법재판소장의 이 어떤 구상에 헌법소장 권한 대행의 구상에 차질이 생긴 것이죠. 자, 문영배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이 마은영에 대한 그 임명 여부는 좌파에 플러스 1을 시키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 대행이 아마 이걸 안 할 것이다. 아예. 그리고 왜 또 그러냐 하면은 최상목 권한 대행이 곧 권한 대행 자리를 내려놓고 바로 다음 주라도 가능합니다. 권한 대행 자리를 내려놓고 그냥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 총리로 가고 지금 국무총리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 대행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것도 이런 시기에 바로 다음 주쯤에. 자, 왜 그러냐면은 일단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헌재에서 곧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 그 한덕수 총리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상목 부총리가 그때까지 며칠 안 됩니다. 임명을 안 하고 있으면 됩니다. 마은영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한덕수 총리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임명을 안 하고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대를 곧 한덕수 총리가 매게 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복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9일에 한덕수 총리, 지난 그 19일이죠. 19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딱 변론을 한 번 하고 종결됐죠. 종결됐는데 그러면 한 번 하고 종결됐으니까 바로 선고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변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러면은 3월 초는 바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고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 각 부처에서는 정부의 각 행정부처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할 것으로 보고, 자, 한덕수의 총리 직무정지가 풀리고 대통령 직무대행에 복귀를 할 것으로 보고 각 행정부처에서 보고 자료, 실적 보고, 그동안 한덕수 총리가 이 직무가 정지됐을 때 했던 각 부처의 이 업무 보고 자료를 챙기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제가 어제 전에 드렸다시피 원래는 이 문영배가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만 집중을 했죠. 그 지금 5명이 이 탄핵 심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변론이 끝났고 한덕수 총리도 변론이 끝났고 또 최재해 감사원장도 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사 3명이 있죠. 그걸 다 제쳐놓고 윤석열 대통령 것만 먼저 처리를 하려고 막 달려왔죠. 문형배가. 그런데 최근에 기류가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총리 자리를 이렇게 오래 놔두면 안 된다. 특히 이 대통령도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굉장히 국제정세가 변하고 있고 우리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상목은 경제 관료니까 경제부총리 자리에 그 전념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국무총리를 복귀를 시켜서 그때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탄핵을 했기 때문에 복귀를 시켜서 빨리 좀 국정을 안정시켜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자,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 좀 전에 말씀드린 우파 성향의 그 헌법재판관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제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전에 한덕수, 최재해 정도는 탄핵을 선고를 먼저 한다. 이렇게 기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영배의 이 어떤 영향력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문영배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앞서서 한덕수 총리를 먼저 선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실제로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만약에 하면은 이것을 인용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6명 이상이, 지금 8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해야 된다고 의결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처럼 4대4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이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는 그 의견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직무에 복귀를 하면은 총리직뿐이 아니고 대통령 직무대행에 권한대행에 다시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물론 그 직후에 3월 중순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초단기에 다시 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서는 내려오죠. 대통령이 복귀를 하니까. 만에 그렇지 않고 만에 하나 인용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인용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대선을 관리하는 자리에 이 한덕수가 가 있게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근데 어쨌든 기각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초단기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거기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될 일이 있겠죠. 해야 될 일.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탄핵 기각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역할은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 마은혁, 지금 말씀드린 마은혁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겠죠.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차피 한덕수 총리는 이 마은혁을 비롯해서 그때 정계선, 조한창 이 3사람, 국회 추천목 3사람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재명에게 괘씸죄에 걸려서 탄핵이 됐죠. 직무 정지가 됐는데, 자, 그 직무 정지가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임명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 이유에서 처음부터 임명을 안 했던 것처럼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8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하게 되면은 마은혁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6명을 무조건 채워야 되는데 좌파에서는 가장 확실한 마은혁이 빠져버리니까는 굉장히 기각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마은혁을 임명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한덕수 총리가. 그 역할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헌재가 정말 정치적이 아니고 공정한 결론을 내도록 계속 촉구하는 메시지를 낼 수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특히나 저번에 그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총리가 출석을 해서 물론 부분적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뭐냐면은 국무회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던 것 같다는 의견을 냈죠. 그것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비판을 받았지만은 그것 외에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2년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를 해서 국정 전반을 총괄했죠. 초대 국무총리를 해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봐도 민주당의 폭거, 국정 마비 이런 것이 심각했다는 것을 쭉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다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면은 그런 메시지를 발신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이재명은 무조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다 하고 있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완전히 우파를 쑥대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명태균 특별법이죠. 명태균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명태균 특검법이 만약에 발효가 되고 조기 대선이 열리든 안 열리든
명태균 특검법이 발효가 되면은 이 우파 진영을 아마 쑥대밭으로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의혹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막 쏟아낸 말들이 확인도 지금 되지 않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것도 있고 여권의 유력한 인사인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을 막 겨냥한 것들이 있죠. 그게 진실과 상관없이 특검이 이루어지면은 이게 여론몰이를 막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것 가지고 또 그 혼란스러워지죠. 특검의 수사 대상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아주 유효한 카드로 대선 전략의 카드로 명태균을 막 끌어들여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본회의 통과했어도 한독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한독수 대행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또 한 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바로 김상욱, 울산의 김상욱, 과거 문재인 지지자였다가 한동훈이 이 공천권을 행사할 때 국민 추천제 이런 형식으로 갑자기 뛰어들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다음부터 모든 당론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김상욱이 오늘 또 당론을 어긴 유일한 한 명이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저는 출당을 시켜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일벌 100개 차원에서라도 출당을 시켜야 됩니다. 야 6당이 함께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수사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홍준표, 오세훈을 비롯해서 우파 전체를 겨냥한 특검법입니다. 여기에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찬성을 한 거죠. 박준태 의원은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 법안은 명태균 특검법은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다. 국민의힘 전체를 수사하는 거다.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기구로 두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부부뿐이 아니고 국민의힘 경선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게 되죠. 저번에 총선 때나 지방선거 때. 그런 특검이니까 여당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특검법이죠.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다 해집고 다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오늘 이재명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단 한 명, 김상욱이 찬성표를 던진.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차피 최상목 그 권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을 하기로 방침을 이미 정해뒀고 이것이 나중에 이것이 최상목 대행이 할 일이 될지 한독수 총리가 다시 대행이 돼서 할 일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떻든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든 이것은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를 해야 되는 법안입니다. 이게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3분의 2가 필요한데 3분의 2 108명 이제 김상욱은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도 아닙니다. 그럼 107명이 뭉치면은 이 법안은 폐기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독수 총리의 역할이 필요해졌습니다.